창업! 요즘 창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 항목이 참 많습니다. 하물며 청년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창업지원 금액, 세금 감면까지 모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거 아시죠? 잘 살펴보지도 않고 덜컥 신청부터 했다가 감면받은 세금들 모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윗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으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참 많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꿈과 희망으로 창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렵게 창업을 하고 나면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뒤돌아서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기 바쁘고 아마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새는 돈이 없도록 이제부터 창업, 세액 감면의 모든 것 윗솔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업에 관련된 세액 감면입니다. 청년이 창업하면 5년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창업에 관련된 상담 요청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세금 감면 폭이 커서 괜찮았는데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감면 한도가 신설돼서 세금 감면액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세금 감면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창업할 때 대표자의 나이나 업종, 지역에 따라서 최대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의 50%에서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라고 합니다. 제조업이나 통신판매업, 음식점 등 세법에 열거된 업종을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창업자의 나이가 만으로 34세 이하라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의 창업이라도 50% 감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같은 조건인데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이라면 이 경우에는 100%를 다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한도 없이 감면해주던 것을 5억까지만 감면해주도록 한도를 정했습니다. 100% 다 감면이 되는 청년 창업은 특별세액 감면 한도가 없어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큰 회사의 경우는 몇십억이라도 한도 없이 혜택을 받았지만 한도가 5억으로 신설되면서 5억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사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창업한 경우는 한도 없이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혜택이 줄었다고 해서 상심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5억을 감면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5억 이상 발생이 될 정도면 순수익이 많이 높아야 가능하니 일반적으로 5억 원 한도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년간 공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창업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씩 1년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발생된 해를 기준으로 1년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창업을 했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다가 2026년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6년부터 5년간인 26년부터 30년까지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5년 12월에 매출이 발생돼 버리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5년간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12월에 하시게 되면 매출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세액공제 외에도 세금 혜택이 큰 공제가 바로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창업하고 나면 직원도 채용하게 될 텐데요. 고용 증가 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적게는 850만 원에서 최대 1,5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가 줄지 않으면 직원 1명당 최대 3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서
최대 4,6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창업 특별 세액 감면과 중복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직전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게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창업을 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창업해서 혜택을 받는 업체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법은 언제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이렇게 확 바뀔지 몰라서 저희도 늘 눈가기를 열어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절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액 감면 한도, 중복 적용 같이 도움이 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적용될 수 있도록 항상 앞서 나가겠습니다. 창업세액 감면 제도는 창업을 하는 대표님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인데요. 최근에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국세청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칼을 빼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휘두르고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감면받았던 세금을 모두 추징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징할 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업 요건에 해당이 되냐 하는 것인데요. 창업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 창업인 것처럼 위장해서 부당하게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50% 감면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위장해서 감면받은 경우입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일부러 폐업했다가 얼마 후에 똑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한 경우에 새로 창업을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가 법인 전환을 하면서 새로 법인 창업을 한 것처럼 위장해 세액 감면을 받으려고 신고해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으로 신고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 서울은 과밀 억제 권역이라서 세금 감면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지방에 주소지를 둔 채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해나가는 경우 100% 적용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편법은 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 걸리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세금 추징은 당연하고 무자비하게 세금에 관련된 수단을 동원하게 되니까 조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끔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면서 감면을 받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했다면 자료를 모아서 소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하셨다면 소명이 힘들게 됩니다. 일하기도 바쁜 시간에 세금 추징당하면 불과 며칠 만에 손들고 돈 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증거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하고 사무실 부근에서 식사했다거나 출퇴근하는 통행료를 증빙으로 가지고 있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받은 질문들 몇 개만 추려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제조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음식점을 오픈했는데 감면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업종을 분류해 놓은 대분류가 달라서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음식점이라고 해도 한식집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중식당이나 레스토랑을 개업해도 세액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5년의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2년 운영하시면서 감면을 받았다면 법인 전환 후에도 3년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세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도 해서 상담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정식업체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감면이 가능할까요? 인적 용역으로 받던 수입을 사업자로 받게 되면 그 역시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다가 1인 미용실을 창업한 사례가 그런 경우인데요. 같은 일을 했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창업으로 봐서 5년간 감면 가능하니까 꼭 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명의자를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창업한 명의자는 감면이 가능하지만
새로 등재되는 공동대표자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바람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창업은 최초 창업한 시점의 장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질문 주신 걸 토대로 답변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실제로 얼마 전 IT 개발자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프리랜서로 꽤 많은 금액을 버시다가 세액공제가 된다는 걸 아시고 사업자 등록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지역으로부터 최대로 감면받으실 수 있게 선정해드리고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도록 안내해드렸더니 윗솔의 팬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자주 전화하시고 이젠 정보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는 대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만드세요. 요즘에는 카카오뱅크에서 비대면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인증서 문제로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꼭 1금융권 가셔서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으시고 홈택스에 등록까지 해두세요. 초창기에 해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은행에 갈 시간도 부족해서 계속 미루거나 잊게 되는데요. 이거 안 해두시면 감면 적용도 못 받습니다. 특히 현금이 자주 오가는 사업장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라고 국세청에서 압력을 넣는데요. 이거 누락하시면 가산세도 나오고 창업 감면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은 경정 청구를 통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정 청구를 잘 이용하시면 돈을 돌려주는 사례도 있고 다음에 내 세금을 공제해 주기도 하니까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금 혜택 중 가장 좋은 것은 특별 감면입니다.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기존의 혜택보다 더 많이 주거나 기간을 늘려주거나 중복되거나 하는 식으로 혜택의 폭을 넓혀줘서 도움이 되는 감면이 많습니다. 공제든 감면이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덜 빠져나간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낸다면 억울한 일이 되는 거고요. 이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윗소리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 시기에 어렵게 창업하신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사업하기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 대표님들과 구독자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선과 함께 방향을 잡아 경영 고민 쉽게 풀어가 위선과 함께라서 가능해